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AI 거품론이 글로벌 증시를 흔드는 사이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오르는 와중에도 주요 암호화폐는 하락을 했네요. 우리 투자자들도 이 코인과 관련 상품들 구매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우선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연장선 차원이죠. 그래서 어제 사실 12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런 것이 미국 증시의 가장 관심사니까 결국 주가도 그렇게 쫓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오늘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내년 4월에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최근에서 보면 정책 문제가 사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 하는 것도 하나의 특색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시장의 분위기는 오랜만에 하루 간격으로 하는 워링 마켓에서 벗어나서 이틀 연속 이렇게 3대 지수가 올랐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유명한 미첼의 경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첼의 경고는 비관론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 거인의 위력을 발휘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 순간에 확 사라진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해서 미첼의 경고가 오랜만에 미국의 월가에 등장했던 것도 향후에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라든가 또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내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여줬던 것은 두 가지 고민이 있었죠. 아까 빈난세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실업적가스가 고용 사정이 좀 악화된 거로 나오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이렇게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연말에는 미국에서 미국에 갔다 오셨겠습니다는 저희도 미국에 연휴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물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땡스기빙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하나는 사실 9월 근원 P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죠. 그냥 PPI는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는 통화정책에 관장이 되고, 특히 근원 PPI는 3개월 후에 CPI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근원 PPI가 예상치보다 예상은 0.3% 전월비했습니다는 0.1% 떨어진 것이 오늘 다우존스 지수를 6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만큼 굉장히 어제는 나스닥이 지키는데 오늘 다우존스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워링마켓이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틀 연속 미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아직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현지의 분위기를 보면 이달 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연말에 안정세에 대해서 기대를 높인 것은 역시 국제 유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가스론 시대고 그다음에 자동차 시기이기 때문에 유가의 모습에 따라서 체감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 물론 불평등 평화협정 체결이지만 정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유가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인플레적인 측면에서 체감적인 물가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오늘 12월 FOMC에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미국 경제가 쿼사이 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상승하는데 고용 사정 악화되니까 양대 지표로 보면 준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죠. 그런 측면에서 물가 안정은 경기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페드 입장에서는 제1선 목표가 2012년서부터 고용 창출 목표를 했지만 1913년서부터 설립에서는 최대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어제는 80% 내에서 오늘은 84%, 그러니까 5일 전에 35%에서 지금 85%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와 연동이 됐던 것으로 생각하는 코인 시장 움직임이 좀 부진하다는 점, 이거는 좀 눈여겨볼 만할 건데 어떤 부분들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재테크 시장에서 보면 주식, 채권,
코인, 요새 이제 코인도 굉장히 크게 되죠. 기관들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쭉 하면 지금 가장 혼란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코인 시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10월 7일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다 연말에 굉장히 높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한 달 반 사이에 오늘 그 비트코인 가격이 8만 6천 달러니까 한 달 반 사이에 사실 3분의 1 토막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수준을 떨어졌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장이 된다. 그래서 아까 자막에도 나가겠습니다는 코인과 관련된 금융상품에서 자금 유출이 굉장히 빨라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전해주지만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상시에서 보면 굉장히 정반대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유행했던 용어가 트럼프 트레이드죠. 그때 테슬라와 함께 코인이 가장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상징인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20만 달러가 이상 될 것이다. 국내 모 증권사의 코인과 관련된 전문가도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500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아주 낙관적이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망입니다. 예. 근데 7월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뇌법이 통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 문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폐의 3대 기능, 거래 편리성이라든가 가치 저장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시대 회계 단위라는 디지털 시대의 화폐 3대 기능을 보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된다 되면 알트코인의 상징격에 해당되는 이더리움의 전성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이 나왔습니다. 근데 불과 그런 이렇게 전망들이 한 3개월 전에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비트코인이 한 달 반 만에 12만 달러 넘다가 지금 8만 5천 달러로 내려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안전하다는 스테이블 코인일수록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금융상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품이 다양하게 나온 거거든요. 예. 또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이 좋았으니까 금융상품들을 많이 해서 투자자들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게 정반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증거급 부족과 같은 마진콜 현상이 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장이 코인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 주요 대장 화폐라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많이 쓰는 많이 분들도 쓰죠.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만큼 레버리지가 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은 1년 전과 코인 시장이 움직임이 달라졌는데 이런 변화가 지금 근본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 잠깐 출렁이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근본적이라면 포트폴리오 재편되고 일시적 현상이라면 이제 사실 저가 매수와 같은 이런 전략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초기에 이런 조짐을 잘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일수록 안전하던 스테이블 코인일수록 떨어지는 이 문제는 법정 통화인 달러 문제와 결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 화폐인 달러는 전형적으로 대체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스테이블 코인법 추락하기 위해 통과 이후에 달러 이상이 추락되지 않겠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왜 그럴까?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 주도권을 흡수한다면 법정 화폐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화폐 주도권이 사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 재테크 시장도 사실 탈법정 화폐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국제 금값이 상승했던 것도 바로 요인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 법정 화폐 실질화가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법정 화폐가 있는 화폐 기능을 동시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금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이 4,400달러까지 이렇게 넘어섰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탈법정화폐에서는 채권보다 주식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관계없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현상도 10월 20일 이전까지 나타났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달 반 만에 예. 12만 달러에서 8만 달러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역시 대체 관계에 있었던 트럼프의 환율 정책에서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선호는 이 병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미니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그 가격들 또 금값이 떨어지는 정도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정도 이런 것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그 탈법정화폐에서 금값이 올라가고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갔던 문제에서 약달러 문제에서 강달러다 보니까 달러 위상이 재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위상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의 흐름은 사실은 코인 왕국론을 외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과 함께 맺혔던 게 마가 구상인데 사실 많은 암초에 부딪혔다고 봐야겠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 뭐 관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저금리를 통한 달러 약세 정책 이런 쪽이 지금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위기상을 맞고 있거든요. 법정화폐에서도 관세 문제가 있어 지금 제대로 통과되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트럼프 지정에서 가장 주력했던 더지 문제, 정부 효율도 사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FBI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이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화당의 이렇게 하원 의원들도 지금 나는 공화당을 선택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에서 초기 단계에 트럼프에 힘을 줬던 이렇게 퇴임 문제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만 집권 2기에 레이스입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정부가 마가 달성인데요. 이 마가 달성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양대 프로젝트에 해당됐던 프로젝트 2025 패드 폐지한다는 문제와 그다음에 마이런 보고서에서 이기적인 넌너주의한 관세 정책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이게 트럼프에서 자충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관세와 약달러 정책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근린궁핍화 정책입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동맹국일수록 많이 때렸죠. 예. 한국 많이 때렸죠.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미국이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다자주의 채널을 형성해 왔거든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다자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공생적으로 마가 달성이 있어서 마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요. 동맹국이 무너지니까 자 나홀로 청청 아무리 미국이 위대하더라도 이 경쟁 상대국이 있어야 홀로 이당하지 반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 1등 해봤자 뭐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이 버리는 다자 채널을 무임승차하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 종전처럼 탈달러 현상은 사회주의까지 주도했다는 것은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동맹국들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자꾸 달러 하는데 달러를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내 정당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그 탈미국 현상, 탈달러 현상을 가야 된다 하는 플랜카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근린궁핍하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이 이게 대외 정책이 한국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아이덴티티,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사고들은 그것이 극우주의 성향과 관계없이 미국을 더 벗어나야 되는 게 한국 경제에 궁극적으로 경제 안정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플랜카드들이 사실 애국심 차원에서 많이 붙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탈달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것 같더냐. 그동안 미국 주도에서 그룹 7, G7이 약화되고 그 위에 개도국이 올라오면서 그룹 20, G20 체제가 엊그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G20 회담이 있었습니다는 G20 체제로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 이후에 중국과에서 그룹 2 체제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이기적 가는 과정에서 서로 떨어진다. 마가 달성이 어렵다 하다 보니까 그룹 제로 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의 판유라는 분이 그룹 마이너스 시대가 된다. 이 그룹 마이너스 시대는 예. 경제 대국이 후선에서 물러가면서 중간재에 있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과거의 아시아의 사령 같은 중간국의 역할이 자 선진국의 극단적 선진국과 지금 신흥국의 입장을 가격화하면서 이게 부각되는 시대가 그룹 마이너스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그 9개월 정도가 채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는 미국이 주도했던 마가 달성, 트럼프가 주도한 마가 달성이 사실 의외로 빨리 이게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속보를 먼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HP가 최대 6천 명의 감원 계획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시간의 주가에서 이 HP의 감원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HP 감원도 그렇고 오늘 미국 경제 지표 봐도 고용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커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 미국 내부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어떤 돈로주의에 대한 부정평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HP의 감원 문제도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달갑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HP의 감원 문제를 경기적 측면에서 경기가 나쁜 측면으로 이해할 것이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AI라든가 빅테크 어떤 이런 산업의 산업의 변화에서 나오는 감원 문제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감원에서 일자리 감소가 경기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는 측면을 이해하는 시각이 있지만 사실 산업적으로 보면 그만큼 급변하는 모습이다 하는 예.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인터넷 시대면서 Jobless Recover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산업계 변화가 이렇게 변화된 상태에서 사실 그 감원되는 것과 함께 밑에의 빅테크에 적용되지 않는 비오피 계층들, 빈곤층 부분은 사람이 할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이 받쳐지면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소득의 격차 문제라든가 더 심해지겠죠. 이걸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근본적 변화에 대응을 너무 잘하느냐. 마갈달성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산업이 변할 때는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경제정책에 경험이 없는 이런 그 메센트라든가 그다음에 러스킨이라든가 이런 러트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이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할 때는 학계의 문제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그다음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통적인 강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합쳐서 이런 변화를 신속하게 돼야 되는데 자 지금은 학자들, 경제학자들 전부 대반란 그리고 행정 경험이 있는 정통 관료 쓰지 않고 전리품 행정으로서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사실 경제정책의 운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신속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지금 자충수를 맞고 있는 거다. 그것이 미니 지방선거의 패턴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 미국 예상 떨어지고 대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책들이 초기 단계에 관세 정책인가 그다음에 약달러 정책이 결국 미 국민들의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생필비의 절대 부족을 이렇게 일으키다 보니까 최근에 있어서 가장 빨리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정책부터 사실 변화되는 과정에서 관세가 좀 잘 들리지 않고 타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쉽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강달러를 선호하는 배경이 알려져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달러가 강달러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내외로 회복되는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 트럼프 달러 정책이 바뀌면서 자산시장군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용 중요하게 느끼실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 보셨을 때는 초기일 수 있지만 어떤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모든 변화는 시장이 성숙될 때 대중들이 다 올 때 그때는 사실 포트폴리오 조정을 못하는 겁니다. 예. 초기에 나와서 그 조짐이 구조적으로 정착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 이 판단해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변화해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조짐들 이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강달러 정책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약달러에서 나왔던 스테이블코인에 나왔던 탈법정화폐 문제, 탈법정화폐 거래가 최근에 많이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값 많이 떨어졌죠 시청자 여러분. 4,400달러 가서 일부에서는 골드만삭스가 10,000달러 가는 것이 아니냐 엊그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4,100달러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코인도 12만 달러에서 연말에 레버리지비를 확 국내증권사가 많이 해서 그만큼 낙관적이라는 거거든요. 관련된 상품을 많이 나왔습니다. 코인과 이더리움 것 중심으로 해서. 근데 지금 뭐냐 한 달 반 만에 3분의 1 정도 돼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주식도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이 잘 버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물론 주가도 이제 하락하고 있지만
왜 이럴까 하는 측면은 결국 가장 안전한 통화, 안전한 코인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력적인 코인이 수만 수천 개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코인, 가장 대중화되던 코인이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가, 이 원인을 점검해 보면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일수록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항상 가치 이탈하는 디패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치 이탈하는 디패깅 현상은 코인 시장의 복원력, 리질런스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복원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코인 가격, 스테이블 코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2022년에 사실 제2의 테러 사건, 건대영 사건, 이걸 연결하는 시각이 벌써부터 코인에 나오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측면은 그거 우려가, 가능성 여부 강시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은 지금 코인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갖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비율이 세게 친 그럴수록 증거금 부족 현상이 되는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진콜이 발생하다 보니까 2020년에 건동 사태와 관계없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압감으로 자리 잡는 게 최근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디패깅 현상에 주목하시는 건데 얼마 전에 일어났던 USDX와 같이 비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의 이 가치 하락 현상, 여기에 주목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법이 지난번에 통과할 때도 항상 코인과 것처럼 새로운 분야에 규제할 때는 예. 힘들지만 피해 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보면 최근에 사실 PE 시장에 미국에서 보면 바퀴벌레 이론이 나왔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당시에는 주택 모기지론 간역이고 그 주관 기관이 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과 관련된 도드 프랭크법에 대해서 그것이 레버리지 비율을 축소시킨다든가 팜프 트레이딩에서 자구자분 규율을 한다든가 공시음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 나갔거든요. 어디가? PE 시장이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크레딧 쇼핑에서 평가 기관에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은행과 결탁해서 사실 고수익한다든가 그리고 퀴드 문제라 해서 대출을 좀 갚아달라. 근데 지금 늦게 갚아라.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PE 시장의 문제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법 할 때는 이게 선구법에 도달하면 안 된다. 규제가 다양하게 새로운 분야니까 가보지 않는 게니까 그쪽도 예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만 한정적으로 됐습니다. 이게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는 그게 사실은 테더와 서클입니다. 이건 잘 설계됐죠. 1코인당 1달러로 해서 예. 한 번은 미국의 초단기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단기 국채는 현금성 자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이 시장에 있어서는 디패깅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결제형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패깅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죠.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저장됐을까? 건대형과 같은 똑같은 문제죠. 알고리즘하고 복잡한 파생 상품에서 가치를 본다. 근데 근본적으로 코인에 밸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잘 보일 때는 굉장히 잘 보여서 이것이 갈 거고처럼 건더기가 전 세계에서 1등 재산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한순간에 폭락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법정에서 이렇게 유죄를 인정해서 유죄 인정하니까 좀 종신고용이라든가 종신형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감면하고 났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인 투자가들의 손실폭을 볼 때는 이렇게 사실은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에 적용되지 않는 코인에 있어서도 결국 너무 성급한 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이 적용되다 보니까 부작용 측면에서 그 숨은 바퀴벌레가 나오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에서는 PE 분하고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서는 바로 비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코인 시장에 전반적으로 또 코인과 관련된 상품을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도발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의 디패깅 사태가 과거 2017년, 2021년
급락 사태를 재현시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트리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코인 시장만큼 굉장히 낙인효과, 과거에 이렇게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있는 것이 없는 시장이죠.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워낙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급락합니다. 그 일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번 사태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코인과 관련된 단장이 국무조정실장이던 홍남기 나중에 부총리가 됐죠. 예. 네, 그래서 이때는 2만 달러가 든 것이 한순간에서 3,000달러 정도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때 우리의 2만 달러가 될 때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밤새도록 코인 캔다에서 좀비에서 사회적 병평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코인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꺾이자 3,000달러를 폭락해 버렸습니다. 자, 근래 보겠습니다. 2021년 이렇게 6만 달러가 넘어서 이 코인과 관련돼서도 사실 캐시우드가 이런 사람들은 50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티뱅크는 3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6,000달러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최근의 사태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러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 코인 시장과 관련돼서 주식시장 이상으로 이 분야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민간의 주주권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좀 근본적 대책인데요. 지금 페드의 그 입장에서 보면 센트럴뱅크 디지털에서 민간의 주주권을 흡수할 수 없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CBDC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은행도 바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기에 나올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